손지님,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어떻게 주식 좀 잃었어요? 땄어요? 요즘은 좀 잃었죠. 그러면 언제는 땄어요? 딴 적도 있었는데 항상 잃었다는 느낌이죠. 음, 그래서 네. 봐요. 네, 딴 게 생각으로 딴 거예요? 머릿속 계산으로만 딴 거예요? 실제 딴 거예요? 제가 그거 수익 평가를 보고 음, 그렇게 땄구나 머리로 그러니까 땄다는 건가요? 그 돈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계산으로만 그런 거예요? 그 앱상의 계산으로 하는 거죠. 그게 딴 잃어도 거예요? 그렇고 그게 딴 거예요? 그래도 땄지 않았을까요? 그게 땄지 그거는 계산하고 그런 거 그냥 생각일 뿐이잖아요? 예? 아니, 봐요. 그러면 그 모든 돈이 재산이 내 다 주머니 그런 들어와야 거죠. 진짜로 딴 거지. 어? 계산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딴 거예요? 그럼 모든 서류상의 뭐 그런 뭐죠? 그런 재산들은 다 그렇죠, 고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계산에 울고불고 하는 거죠. 손주님은 어때요? 손주님도 계산에 울고불고 하죠? 스트레스 받죠. 자, 딴 것은 떼인 것은 실제로 떼였어요. 그것도 계산상 그래요. 또 제가 앞으로 그거를 올라가면은, 앞으로 또 계산이 바뀌면은, 그러면 또 딴 게 됐다가, 또 계산이 바뀌면은, 또 이런 게 됐다가, 계속 그렇게 했네요. 그렇죠. 네. 우선은 그때마다, 그때마다, 할 동안은 그렇죠. 네. 그때마다 좋았다, 싫었다, 스트레스 받았다가, 봐요. 아직 돈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돈 땄다고 가서 고기 먹고, 갈비 먹고, 그러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지 않나요, 고사님? 통장에 돈 아니,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어리석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지님도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그거를 해놓으면 제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게. 네. 어디 쓰려고요? 어디 쓰려고요? 남편 뭐, 차 사주려고요? 거사님 말씀대로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음. 그 돈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뭐 봐요. 차 없으면 걸어서 가면 되고, 꼭 손주님은 차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제일 경차였는데, 그 다음에 또 좋은 차대? 그 차가 지금 벌써 한 세 번째 바뀌었나? 두 번 바뀌었나? 아니에요, 거사님 두 번 바뀌었어요. 봐요. 남편은 한 몇 번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저 봐요. 그런데 봐요. 경차 타고 올 때하고 큰 차 타고 갈 때하고 뭐가 다르죠? 기분이 좀 달라요? 안전하겠죠. 안전? 음. 봐요. 안전이란 것은 생각일 뿐이지. 자, 아무리 좋은 차여도 고속도로에 가면 큰 차들 많죠? 네. 큰 차들하고 한번 부닥쳐 봐요. 뭐 좋은 차가 좀 더 안전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자, 그런 건 다 생각일 뿐이잖아요. 자, 어떤 사고가 날지 알지 모르니 사고가 안 나면은 조그만 차도 안전한 거고, 응? 큰 사고가 나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고 안전할 수가 있어요. 벤츠 탄 사람은 뭐 안 죽어요. 뭐 벤츠보다 훨씬 좋은 비행기, 아주 비싼 비행기 탄 사람은 안 죽어요. 비행기 1등석에 탄 사람은 안 죽고,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은 안 죽고, 이코노믹 클래스 탄 사람만 죽어요. 도대체 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그냥 다 생각 아니에요? 그럼 거사님 아까 연녀님하고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여쭤보려고 좀 적어놨는데 생각 속에 그러면 사는 이유가 생각 속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게 왜 그럴까요? 간단한 거죠. 실제와 실제 아닌 것을 갖다가 착각해서 그렇죠. 생각의 내용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자, 생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 와, 벌었어, 땄어, 주식에서 땄어. 그건 생각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 딴 걸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럼 거사님, 만약에 저기 카지노 이런 객장에 갔어요. 예. 그럼 거기서 음, 뭔가 게임을 해서 음, 직접 그 뭐죠? 그 칩이라 하나? 그런 음. 걸 땄어요. 그러면 예. 그거는 실제로 딴 건가요? 제가 앱상에서 하는, 그러니까 예, 칩은 바로 현금과 같으니 땄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건 땄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똑같은 거 그거는, 아닌가요, 고사님? 예? 그거나 이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 칩이나. 응. 아니요.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자, 칩은 지금 현재 이렇게 받으면은, 그거는 현금과 똑같으니까 땄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식은 팔아서 현금화가 돼야 땄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는 제가 팔아서 그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식상에 있는 걸 그러니까 거래되어져서 있는 걸 얘기하신 거구나, 주식 주식을.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아, 주식 가격을 주식 얘기하신 가격이 거구나. 오르면 땄다 그러고, 내리면 아, 떼였다 그러고, 봐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응?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었고요. 제가 그럼, 주식을 사서 팔아서 그동안의 평가 금액이 플러스 얼마 현금으로 된 걸 얘기했었는데. 서로 그래요? 다르니까. 그래서 어, 칩이랑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자, 그래요.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이 주문에 들어왔으면 그럼 땄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음. 그걸로 언제든지 살려고 예비하고 있는 주식을 살려고 예비하는 돈이죠. 그게. 예, 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가요? 잃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돈이 이제 현금이 그만큼 확보 안 됐어요. 그 주식을 살 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팔아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불편하고 괴로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살 때는 비싸게 샀는데 팔 때는 그런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이라는 돈은 손주님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어날 때 500만 원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니요. 그러면 500만 원 남는 장사네? 도대체 그럼요. 언제를 기준으로 손주님은, 음? 잃었다, 벌었다 그래요? 주식을 살 때와 팔 때. 예. 그러면 주식을 살 때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돈이에요? 원래 그렇게 뭐 얘기하시면, 그 돈 자체도 언제 생겨난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 도대체 봐요. 그러면 주식을 살 때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매 순간 다를 테니, 그러면 매 순간 맨날 불편하거나 좋거나 이렇게 했네. 이렇게 근데 영원히 매 좋을 수는 순간은, 없겠지. 가령 네, 영원히 사면 다 올라간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 그리고 또 떨어지, 어때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 벌 수 있겠어요? 옛날부터 3대를 가는 부자가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자, 봐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알죠. 미국에서 한번 가령 미국의 100대 기업, 100대 기업이라면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을 1등부터서 100위까지 이렇게 한 거죠. 100대 기업이 100년을 가는 걸, 100년을 가는가라고 해서 100년을 보니까요. 100년을 가는 100대 기업이 단 5개밖에 없더래요.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현재 손짓님 삼성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생각이고, 실제로 네네,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니 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매 기준으로 삼는 게 맨날 다르면은 맨날 그 기준으로 좋았다 싫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좋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유지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계속 더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기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불편의 강도는 점점 더 커지겠죠. 자, 그러니 봐요. 지금 이 순간 벌었다 또는 잃었다는 것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00원만 있어도 버는 인생이 있죠. 왜?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리고 100원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참 남는 장사죠. 죽을 때 100원을 갖고 죽었으면 태어날 때 100원도 없었는데 남는 장사잖아요. 근데 100원을 가지고 100원밖에 안 남으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 쫄딱 망했다고 그러겠죠? 그게 뭐예요? 그런 걸 바로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울고불고 한 게 다 뭐예요? 사실은 웃기는 코미디어 같은 거잖아요. 태어날 때 사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그냥 진짜 옷도 한 벌 없이 태어났으면서 누구 노래처럼 뭐 타타타 그 노래 그러던가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졌으면 남는 장사지. 왜? 아예 알몸으로 태어났으면서 뭐. 근데 봐요, 선생님. 조금 땄다고 좋고 조금 잃었다고 스트레스 받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온통 온탕냉탕 스트레스 받고 좀 스스로 좀 그렇지 않나요? 꼭 차가 있어야 살아요? 그럼 차 없는 사람은 다 못 살겠네. 응? 꼭 더 좋은 차야 돼요? 그러면 안 좋은 차 타는 사람은 다 비참하겠네. 정말 그래요? 사실은 봐요. 괴로움이 경험되는 열등감 또는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요. 좋은 옷을 입는 사람들이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만큼 좋은 차만큼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좋은 차 타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좋은 차 타려고 하죠. 좋은 차 타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 훨씬 커요. 왜 그래요? 자기 욕심에 비례해서 불편이 경험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식하고 난 다음에 더 행복해요. 주식하기 전이 오히려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루 일과가 요즘은 조금 제가 손해보고 막 이러면서 조금 내려놨다고 하지만 계속 그 일과에 매여 있으니까요. 좀 피곤하죠. 네,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그렇게 안 살면 때려 죽인대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누가 그렇게 네, 주식해가지고 돈 안 벌어온다면 때려 죽인대요? 그런 건 없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놓고 돈 좀 잃거나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하면 되잖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놓으려고요, 거사님. 예, 예. 네. 자, 이제 꼭 안 해서 나도. 해서 부자가 될 그런 생각은 많이 놓은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손지님. 네. 자, 이제
꼭 안 놔도, 네, 그렇게 네. 일희일비함이 없으면은, 음, 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졌으면은, 뭐, 만족한 거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럴 수 있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이 단지 계산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 계산도 실제로 돈이 들어와도, 투자할 때의 기준인데, 사실은 투자할 때의 기준? 그럼 투자 돈은 언제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그 투자한 돈이 있게 된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 결국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태어날 때가 기준일 수밖에 없게 되죠. 네, 자,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계산상 따고 안 따고 실제로 돈이 더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불편할까요? 자, 불편함이 없다면은 그럼 주식 투자해도 되고 그래요. 문제는 불편하면서 스스로 불편하면서 그런 거래를 한다는 것이 어리석음이지만은 자, 이런 이치를 알아서 돈이 더 들어오면 좋고 뭐 돈이 좀 나가도 뭐 그런 일이고 그래봤자 알몸으로 왔는데 뭐 남는 장사고 라고 하는 그 이해 때문에 괴롭지 않다고 한다면은 뭐 죽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죽어서도 알몸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뭐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해도 괜찮지요. 괴롭지 않다면은 불편하지 않다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은 자, 그럴 수 있으면은 하시고, 그런 것이 바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면은, 그래도 주식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죠. 그거는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 네. 그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예요? 단지 조금 좀 그냥 생각에 빠졌을 뿐인데 생각이란 것이 뭐예요? 아까 연느님하고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제의 경험과 생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죠. 실제가 아니죠. 근데 거사님, 사실이 아니지만, 그게 거기에 자꾸 그렇게 돼서 뭐 기분도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하루에 뭐 그렇게 빠질 때가 저도 막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봐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 그런 거 아니에요. 꿈에 복권이 돼가지고, 복권도 한 100억이 됐는데, 그 이제 복권이 돼가지고 은행에 찾으러 갔어요. 지난번에는 문턱에서 넘어져서 꿈이 깨서 찾지도 못했지만, 오늘은 이제 복권을 찾았어요. 꿈속에 찾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이 망할까? 주식 투자하면 주식이 또 그 회사 주식이 쓰레기가 될까? 그런 걱정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집 앞마당을 땅을 파고 거기다가 비닐봉지로 잘 싸가지고 묻어놨어요. 그것도 그 혹시 이치 잊어버릴까 봐서 감나무 밑에다가 잘 묻어놨어요. 그래서 꼭꼭 잘 숨겨놓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잠을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어요. 우측에 참 돈 감나무 밑에 묻어놨지. 잘 있나? 그래서 아침에 잠에 깨서 이제 쫓아가 봤어요. 아니, 근데 땅판 자국도 없네. 이거 내 갔나? 그래요? 어? 어째요? 자, 바로 생각의 내용이란 바로 그런 꿈과 같지 않아요? 생각 내용으로 주식을 갖다가 대박을 치고, 선물이 대박을 치고, 해본들, 꿈에서 복권되는 거와 뭐가 달라요? 자, 바로 생각 내용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생각 내용에 따라서 울고불고 한다는 것은 바로 꿈에서 복권이 돼서 좋았다가 복권 찾으러 가다 은행 문턱에서 넘어져 가지고 꿈이 팍 깨서 돈도 못 찾고 깨서 슬프다라고 하는 그거와 뭐가 달라요? 자,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아니,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생각대로 되려고 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줄 안다면은 생각 내용이 그런 줄 안다면은 실제와 생각 내용이라고 하는 그 차이를 안다면 그런데 그건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 경험하고 생각 내용하고 실제 경험하고 꿈의 근데 내용하고를 고사님, 그 예전에 제가 그 원주 얘기한 것도 그렇고, 생각의 내용이 그게 사실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알지만, 기분은 나빠지는데. 그거는 뭐예요? 아, 기분이 나빠진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또 그 생각 내용에 따른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을 생각 내용대로라고 생각 내용의 느낌으로 또 착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내용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자, 차 에어컨을 25도로 해놓으면 겨울에는 25도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럼 도대체 따뜻하다 시원하다는 그 느낌이 사실이에요? 자, 25도, 똑같은 25도인데 어떻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어떻게 여름에는 시원해요? 그러면 25도라는 것이 뭐, 시원한 25도도 있고 따뜻한 25도도 있나? 25도는 25도인데 따뜻하다, 시원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착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조의 그런 느낌도 바로 그런 따뜻하다, 시원하다는 그와 같은 그러한 느낌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생각의 내용과 같이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아니 에어컨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자각될 수 있는 그런 것일 뿐인데 자 그럼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해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좀 불편할 때도 아직 있죠. 편하게 그냥 넘어갈 자, 때도 예. 많지만. 자, 그것은 불편하다고 하는 규정이죠. 불편하다는 데 얽매임이죠. 자, 그냥 그런 거죠. 막 그런 느낌이죠. 따뜻한 느낌은 따뜻한 느낌이고 찬 느낌은 찬 느낌이지. 따뜻한 느낌이 좋은 느낌, 찬 느낌은 뭐 안 좋은 느낌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따뜻한 느낌은 따뜻한 느낌, 찬 느낌은 찬 느낌일 뿐이지. 따뜻해서 좋은 느낌, 차서 안 좋은 느낌 이게 아니죠. 따뜻한 느낌은 따뜻한 느낌, 찬 느낌은 찬 느낌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뭐 불편이 그냥 따뜻한 느낌은 따뜻한 느낌이지 찬 느낌은 찬 느낌이고 가려운 느낌은 가려운 느낌이고 뭐 소름이 돋는 느낌은 소름이 돋는 느낌이지 그냥 왜 그렇게 혀를 껄껄 차요? 네? 그러니까, 아휴, 이 아직도, 사람 우보사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제가 뭐 막 억지로 뭔가를 주입시키고 억지로 막 그래요? 아니요. 그냥. 자, 손주님. 자, 네. 손주님이 뭔가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고 주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전부 다 그러함이 원주의 느낌이라는 것도 그러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거기에 가장 밑바닥은 뭘까요, 거사님? 그렇게 느껴지는 밑바닥은 제가? 그렇게, 밑바닥은요? 원인, 예,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가 그런 개념에 얽매여서 그렇죠. 그런 개념이 사실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죠. 뭐 부처님의 말씀 그러면은 다 맞는 것 같고 경전은 다 맞는 것 같고 뭐 유명한 스님들 가령 뭐 법륜 스님 말씀은 다 맞는 것 같고 저 우보보사 저 이상한 그런 사람 말은 긴가민가 그러고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돼야 될 그런 건데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할 생각은 안 하고 뭐 누가 유명한 말, 뭐 불경, 경전 이러면 그게 다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 바로 그런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그런 것들이 판단하기는 봐요. 그냥 실제 경험하고
한번 실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돼요. 실제 경험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돌이켜보면 돼요. 자, 생각과 실제, 그 차이만 이해되면은, 그러면은,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요. 자, 실제와 생각의 내용을 혼동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뭐, 혼동할 게 따로 있지. 실제 삶의 경험과 생각 내용을 그래서 꿈과 같다고 그러죠. 꿈의 내용. 그게 혼동할 문제예요? 그래서 밑바닥은 뭐예요? 밑바닥은 자기 자신의 맨 경험이, 실제 경험이, 거기에 실제가 아닌, 자기도 뭐 실제 경험과 관계없는 어떤 소리, 어떤 말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서 그럴듯해 보여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의 실제 경험, 다른 사람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내 경험이 아닌 그런 말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말이 들리는 것일 뿐. 그렇다라고 그 어디서 들은 말 가지고 규정함이 없다면은 알 수 없는 말일 뿐이라면은 실제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말이라면은 그런 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그러면 불편함이 없게 돼요. 모든 불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실제 경험이 아닌 어디서 들은 말, 어디서 읽은 글, 그런 것으로서 자기의 실제 경험을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해서 삶의 모든 경험이, 괴로움이, 불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잖아요. 자기 실제 경험으로 오히려 들은 말을 그런 말인가? 라고 이해한다면 아무 불편이 없을 텐데 아니 자기의 실제 경험을 자기 실제 경험도 아닌 어디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어디서 읽은 책에서 읽은 걸 가지고 자기 실제 경험을 뭐 좋으니 싫으니 맞니 틀리니 뭐 잘했니 못했니 그러고 있으니 이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전도몽상이다. 거꾸로 뒤집혀졌다. 그런 것을 어리석음이다. 그런 걸 무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손진님, 네. 손진님도 막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 좀 머리 안 굴려요, 고사님. 뭐야, 지금 계속해서 막 아니, 아니. 생각하는데 뭘. 아니, 고사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봐요. 그거가 머리를 굴리는 거잖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말고 어디 있어. 뭐 제가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불가사의한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데, 거기 뭐, 제가 뭐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해요? 뭐 심오한 얘기를 해요? 어? 아주 막 미묘한 어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머리 굴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다 손짓님 다 경험된 거고,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도 다 경험된 거고, 그 실제라는 것도 다 경험된 건데, 머리 굴리고 말고 이해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제가 뭐 그런 우보의사는 불가사의한 그런 이야기 할 줄도 모르고, 불가사의하다는 것도 우보의사한테는 없고, 그런 뭐 의미심장한, 뭐 미묘한, 뭐 그런 거 몰라요. 뭐 신비한 이런 거 몰라요.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그냥 누구나 경험을 알 수 있는 그냥 그런 이야기 할 뿐이에요. 그런데 뭐 머리 굴리고 할 거 없어요. 거사님, 제가 지난 해우소, 거기 야단법서, 거기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러면 진짜 아픈 사람한테도 아무런 그런 게 필요 없다면 정말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갖고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저는 막상 그렇게 적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가면은, 음. 참, 제가 어떻게, 음, 음. 그냥 엄마가 항상 이렇게 아픈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하여튼 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오늘이 제일 아프고 어제는 좀 나았는데. 그래요. 음. 생각이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아, 생각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맨날 이 생각이 들면 맨날 이 생각이 사실인 것 같으니 음, 지금 이 순간이 항상 가장 심각하죠. 음. 그러니 봐요. 또 심각하니 이게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질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작용되니까. 자,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생각에 안 빠져 있고 실제 느낌에 있다 하면 좀 평온할 수 있을까요? 표현요? 아니, 평온, 좀 편안할 아, 수,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음, 저기 뭐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해봐요. 불편한지. 응?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없어서 아, 병원에 입원해서 한 며칠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럼 누가 뭐 맛있는 거 가지고 병문안도 올 거고, 응? 그 실컷 거기서 텔레비전도 보고 만화도 보고, 응? 맛있는 거 사와서 병문안 오면은 와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응? 뭐예요? 봐요. 아프다는 게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응? 기부스한 게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가령 너무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부스하면은 야 이거는 하나님이 준 은총의 기회죠. 축복의 기회죠. 쉴 수 있는 기회죠. 자,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는 것은 바로 생각 내용에 빠져서 생각 내용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든 진짜 다리가 아픔이 부러져도 극도의 아픔이 있는데도, 거사님. 그러니까 그럼요. 통증이. 그럼요. 그럼요. 음, 자, 음. 그 어떤 이런 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수행 지도자가 어떤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의 병문안을 갔대요. 이 사람이 사고로 다리를 잘랐어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다리가 한쪽이 잘랐으니 이제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그리 내 인생이 이제 다 망쳤다라고. 그래서 그 어떤 이 명상가, 수행가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 말을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당신은 두 다리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대요. 자, 두 다리가 같아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없지만, 같죠, 보통.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나? 링컨 대통령이 키가 크대요. 근데 키 작은 사람이 물었다나, 링컨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키가 클 수가 있느냐라고. 아니, 키 크고 작다는 게 뭔가? 아니, 그 키라는 것이, 아니, 머리하고 연결돼서 땅에 닿으면 되는 거지. 응? 키 크고 적은 게 무슨 문제지? 머리통하고 다리하고 연결돼가지고 땅에 그냥 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 응? 자, 보세요. 도대체 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응? 이 머리가 공중에 떠 있으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땅에 닿아 있으면은,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리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다리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자네는 어떻게 두 개의 다리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부쩍 자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같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불편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웃었대요.
그리고 이제 다리 불편한 것을, 다리 자른 것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대. 그래요. 다리 두 개가 온전한 사람, 다리 두 개 온전한 대로. 다리 하나 온전하고 하나 목발 짚고 하던 또 그러면 그런 대로. 휠체어 타면 휠체어 탄 대로. 아니, 두 다리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배를 밀고 다니는 사람은 그런 대로. 자, 전신이 다 움직이지도 않는데, 발가락 하나 움직여가지고, 그 발가락으로 글 쓰고, 그 발가락으로 그림 그리고, 그 발가락으로 밥 먹고, 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 그 사람도 바로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없으니, 그 사람도 행복하다라고, 그 사람도 자기를 이런 상황에서도 은총이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깁스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거라고. 깁스하는 게 그게 괴로움인가요? 불편인가요? 자, 도대체 무슨 병? 손지님, 무슨 병?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먹으면 되고, 음식을 촉촉촉촉 막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죽처럼 해서 마시면 되는 거고. 어때요? 봐요. 돼지는, 개는 밥을 어떻게 먹어요? 숟가락으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자, 그럼 팔 없으면 입으로 먹으면 되고, 반드시 어디를 돌아다녀야 돼요? 반드시 꼭 가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바로 어떤 이 자유라고 하는 어떤 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니 독방에 20년, 30년에 같이 있어도 괴롭지 않더라. 자,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더라. 자유는 바로 행동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병이라고 하는 그거 때문에 괴롭다고 해요? 불편하다고 해요? 자, 그런 것은 전부 바로 정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든가, 그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의 느낌이 괴로움일 뿐이죠. 헬렌 켈러 전신이 움직이지 못해도 감사한 삶이고, 그러니까 가령 그런 사람이 세계의 2인 전집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그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다고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헬렌 켈러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닐 터. 좀 소변 넣기도 힘들고 대변 넣기도 힘들고 몸의 기능이 다 그렇죠.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면 가만히. 왜? 아니 괴롭죠, 거사님. 아유, 그건 놓여야 생각 되는 때문에 느낌은 있는데 못 노니까. 응. 그건 생각 때문에 그렇죠. 봐요. 자, 그러면은 누가 대변도 받아줘. 이거 왕보다 더한 이제 그렇게 됐네. 응? 자, 누가 똥도 받아줘. 누가 오줌도 받아줘. 밥도 다 떠먹이죠. 와, 이건 완전히 이제 왕보다 더하게 됐고, 왕비보다 더하게 됐네. 근데 왜 불편해요? 뭐가 괴로워요? 그건 어떤 생각이죠. 자, 부끄럽다고? 그건 생각 아니에요. 네? 자, 어릴 때 홀딱 벗고 남자들이 홀딱 벗고 안 살았나? 다 보여주고 안 살았나? 언제부터 그렇게 안 보여줬다고? 그렇게 신비스러운 거라고 몸이라는 게. 자, 전부 다 그런 괴로움, 불편함 이런 것은 뭐예요? 다 생각의 느낌일 뿐이죠. 근데 바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 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응? 자, 죽을 때 어때요? 죽을 때 다시 염이라는 것을 해요. 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번 본 적 있어요? 선생님? 네네. 예. 자, 다시 알몸으로 다, 그런 알코올 묻힌 솜으로 다 닦아내고 다 그래요. 자, 다시 알몸으로 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죽어서 알몸 보이는 게, 알몸을 다른 사람이 닦는 게, 그거 부끄러워요? 도대체 몸뚱이가 뭐라고? 어릴 때 똥 싸는 거 받아내고 오줌 싸는 기저귀 채우고 그렇게 한 거 그거는 괜찮고, 나이 들어서 기저귀 차고 또는 똥 싸는 거 다른 사람이 받아내면 그거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거는 바로
가령 나는 어른이다라는 관념에 빠지고, 뭐 체면이니 어쩌니라는 관념에 빠졌어. 그런 관념의 느낌, 불편이지. 실제의 불편인가요? 실제의 괴로움인가요? 자, 그런 모든 것은 다 어리석음, 바로 어떤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으로 인한 느낌일 뿐이죠. 그래서요, 다시 그런데 얽매이지 않으면요, 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 나이가 들어서, 가령 어떤 변비가 걸리거나 그러면은, 가령 옆에서 아들이나 딸이, 가령 이 똥을 파내기도 해요. 변비가 되면 똥이 그 어떤 염소똥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죠. 수분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잘 이렇게 나오질 않죠. 자, 그럼 숟가락으로 파내기도 하고 그래요. 자, 막상 정말 그렇게 상황이 되면요, 조금 더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것 같이 돼요. 아버지가 다 그 딸한테 그냥 엉덩이 내 보이고 그 파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손주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죠? 파낼 자식이 없어가지고. 예. 자, 네. 이제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어때요? 의사가 파내든가, 간호사가 파내든가, 남편이 파내든가 하겠지. 자, 모든 괴로움은 전부 다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착각의 느낌이 어떤 병이든 어떤 거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건 그걸 어쩌겠어요. 부처님이 오셔도 그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스스로 어리석음이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어리석음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마음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그런 경험이 되는 걸 너무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 경험이 돼야 결국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진정한 발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무지를 안타까워하지. 가령 부처님은 무지를 안타까워하지. 연민식. 그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지. 그 무지를 안타까워하는 거지.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그러면은 부처님 같이 대자 대비하신 분이 대비심, 대자 대비하신 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온통 괴로운 사람들 투성인데 그 당시 인도,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 인도는 더 심했겠지요. 그 천민 계급은 더 많았을 거고 그 삶의 괴로움이나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겠어요? 사실 수가 없었겠죠. 그 안타까움에. 근데 부처님이 그 안타까움 때문에 뭐 살 수 없었어요. 예, 단지 어떤 그런 무지가 안타까운 거지. 그런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얽매여가지고 스스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지의 안타까움일 뿐이지 막 어떻게 하려고 애걸복걸 안달복달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다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그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발심, 벗어나고자 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에 의해서 어떤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실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래서 괴롭구나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스스로의 경험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부처님도 그것을 스스로 부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없고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벌써 다 했겠지요. 자, 그런데 뭐 손지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 그렇지만은 손지님이 바로 그러한 자각으로 손지님의 삶이 자유롭게 된다면은, 그리고 바로 그런 경험에 의한 말이 나오게 된다면은, 바로 그 말의 인연으로 인해서 엄마에게 뭔가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똑같이 관념의 말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엄마 나아야 되는데, 엄마 안 아파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관념에 빠지겠지요. 자, 그러니 그런 인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지님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손지님 스스로 관념의 얽매인 삶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게 엄마에 대한 책으로 자라는 길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연의 도리예요. 자,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한번 이 삶의 경험을 가지고 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